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인물들의 독특한 매력과 관계성으로 매 회마다 화제를 몰고 있는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 새로운 기수로 출연한 정숙은 첫 회부터 범상치 않은 텐션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제작사는 정숙의 추후 방송 분량을 모두 통편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나는 솔로 네. 정말 사건 반장만큼이나 화제성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좀 더 세죠? 누가요? 나는 솔로. 저도 좋아합니다. 누가 더 세다고요? 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사건 반장만큼. 네. 이 나는 솔로 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잘못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는 지금 정숙 이름이 나오는데 그 본명은 아닙니다. 이름을 가명을 써가지고 어떤 만남, 일반인들이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고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데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일명 표현을 하는데요. 새로운 출연자들이 나와서 항상 매 기수마다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 이 23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막차 특집으로 홍기가 좀 찬 사람들, 이 남녀 솔로들이 나와서 막차 지금 하는 건데 특집. 여기서 이제 정숙이라는 사람 본명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그렇죠. 이런 이름을 씁니다. 예, 예. 정숙 이제 간호사 출신이고요. 현재는 보건교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가장 특이한 이력이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했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어릴 때 시절 모든 남자들이 나만 쳐다봤다. 그러면서 어릴 때 사진을 아주 당당하게 보여줘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자, 직업도 분명하고 미인대 출신이라니까 아주 그냥 저는 솔직히 방송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됐던 걸까요? 자, 그녀의 과거에 대한 심상치 않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절도. 예, 나는 솔로를 약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방송사 아주 아무튼 죄송합니다. 사건 반장하고 비슷하니까요. 자, 그 절도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이게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정숙은 2009년 또 2010년에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에 입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로에서도 당시 사진이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나온 사진이 그 13년 전에 한 절도범이 구속됐을 때 당시 언론에서 이 보도 자료로 활용됐던 사진이랑 똑같았던 겁니다. 이 해당 지역 미스 코리아 예선 대회 참가자 번호 그리고 이름도 일치했는데요. 누리꾼이 이걸 알아봤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를 보면요.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 출신인 20대 여성이 조건 만남을 빙자해서 남성을 끌어들인 뒤에 지갑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특수 절도 혐의였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스 복장. 자, 박 변호사님, 네. 공범이 있었다던데요? 자, 이게 2011년 정도인데요. 이 사람이 채팅 사이트에 가입해서 남성들하고 이제 하면서 자기는 스튜디오스다. 조건 만남을 하는데 이 주선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올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복장을 입고. 그다음에 남성이 현금 같은 걸 들고 200만 원 정도 현금을 인출해서 모텔로 갔고 남성이 샤워하는 도중에 그 돈을 또 지갑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공범 얘기를 했는데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거남하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성 2명한테 총 300만 원 정도 훔쳐서 달아났고 경찰의 탐문수사 끝에 동거남하고 이 정숙, 본명은 정숙이 아닙니다. 예. 이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스튜어디스 복장을 한 사진을 올려놓고 회원들의 믿음을 산 다음에 유인해서 저런 사기를 쳤다. 자, 박 교수님, 근데 당시 그 기사를 봐도 말이죠. 네. 미인대회 출신이 이런 걸 했다는 거 정말 지금 봐도 깜놀인데. 네. 그때는 이제 덕감놀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어머니께서 목장을 하시는데 구제역에 돌아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믿어졌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른 또 이제 언론사에서는 남자친구랑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가 빚을 지게 돼서 그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미스 코리아가
변호사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막 바뀌진 않는다. 나도 이제부터는 땀 흘려서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회한다고 심정을 밝혔는데요. 미스코리아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이 사람 미스코리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요? 미스코리아라고 정식으로 불리려면 어. 본선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입상을 해야 비로소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예선에 그냥 출전했다고 해서 미스 코리아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선에 나갔다고 해서 그 미스 코리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정숙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된 이후에 어떤 사법 절차를 밟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유명 예능에 출연했다는 게 논란이 지금 불거진 건데 자, 그러면서요. 또 그녀의 다른 과거들이 누리꾼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자는 세상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던 취재원이 끝내 털어놓은 한마디가 때론 세상을 바꿀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건네야 할까요? 저 역시도 매일 고민하고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진실된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의료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자 채용할 때의 영상을 올리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재작년에 그 정숙 씨 가명입니다. 그 블로그에 올랐던 영상인데 아마 지금 영상은 저 블로그는 폐쇄된 걸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간호사라는 직업을 살려가지고 건강과 의학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간호 전문 기자가 되고 싶다고 호흡을 아낀 건데요. 2019년에 한 방송사 유명 트롯 서바이벌에도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당시에 얼굴을 알리고 좀 안기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탈락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한인 교포 커뮤니티에서 그 정숙이 또 다른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과거 글이 아마 발굴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저 가명 정숙 씨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참가를 했었군요. 자,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 오늘 이 정숙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아서 좀 얘기를 들었죠. 네, 저희가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정숙은 이제 형법상의 죄를 저질러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수절도는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요. 내가 특수절도했다고 누가 그러냐 이러면서 사실상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또 당시 기사가 많이 보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또 불기소 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조만간 반박 자료를 낼 건데 어떤 채널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논란이 된 미스코리아 사진은 도용된 거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연루됐다는 사기 사건은 공동구매 대금을 받고 고객에게 물건을 주지 않은 사건인데요. 이것도 누군가가 여권을 도용을 해서 일으킨 범행이고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지금 자기는 아무 그게 없다는 건데 그 나는 솔로 제작사에서는 이미 사과문까지 내고 통편집까지 다 했는데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나는 솔로 제작사에서는 정숙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추후 방송 편집분에도 통편집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또 제작진은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범죄력에 대한 의혹이 논란이 됐고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고요. 또 출연자들을 검증할 때에 각종 범죄, 이런 불미스러운 이력을 사전 걸러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거친 후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출연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를 자기 불리한 자료는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통편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다음 기수로 넘겨라.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